네, LH 직원들의 이 투기 사태로 지난 3월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죠. 토지 투기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강도가 세서 이 기존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의 반발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토지 양도세가 내년부터 늘어나는 거죠. 우선은 이 2021년 LH 사태가 좀 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29 대책이 나왔었고 네. 거기에 나온 개편안인데 사실 아직 입법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 이게 입법이 아직 안 통과되지 됐어요.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정부의 의지와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제 좀 반발 분노가 좀 있으셨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통과되지 않을까. 네, 이번 정기국회 때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정부가 공언한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세율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도 개정이 같이 되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상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상가 건물도 이제 단일 세율이라고 하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였는데 이걸 70%로,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40%였는데 60%로 기존에 있던 주택가 입주권의 그 단일 세율과 똑같이 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인데 기본 세율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용 토지보다 더 심각하게 올라가는 거는 비사업용 토지네요. 먼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그 나대지나 이제 부재지주 소유의 임야나 농지 같은 거를 그 실수요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재산을 늘리기 위한 그 투기적인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서 현행세법에서는 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서 10%를 중과를 하고 네. 다행히 이제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적용은 가능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이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개편안을 보시게 되면 1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50%에서 70%율과 그 다음에 기본 세율에서 20% 추가된 것 중에 큰 세액으로 과세가 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60%와 기본 세율에 20% 추가된 세율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70%와 60%는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아주 고액의 세율이 적용이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단일 세율은 적용은 안 되지만 기본 세율에 20%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데요. 그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 그게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30년, 40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공제가 없는 예, 그런 맞습니다.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금액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빨라지실 텐데요. 3억 원에 산 토지를 10억 원에 팔 때, 즉 양도 차익이 7억 원인 토지를 양도할 때, 네. 그리고 가정은 10년을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꽤 오래 가지고 있었네요. 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일반 세율 전부 다 적용을 받아서 2억 1,900만 원 정도의 세율이 측정이 되고요. 올해 이제 비사업용 토지로서 연내에 매각을 하시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행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율은 10% 추가가 돼서 2억 8천만 원 정도의 세율이 나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본인이 그 비사업용 토지로 썼기 때문에 감내하시고 양도하시는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년에 개편되는 이제 세법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가장 큰 건 이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돼서 양도차익 7억 원에 대해서 전부 다 세율이 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세율의 20%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세액은 4억 4천만 원으로 껑충 뛰시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는 내년에도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고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 세율도 올라가고 이 장특공제도 더 이상 적용을 안 하면서 세액이 껑충 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양도와 세법 개정이 예상되는 내년의 양도시 세후 현금을 보시게 되면 거의 1억 6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도 이후의 현금 흐름을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 그 내가 양도를 했을 때 양도 금액을 저 세액이 보존되는 금액인 몇 억을 더 받으실 수 있는가를 꼭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생각하면 막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내 매각하는 게 분명히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하네요. 그런데 이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특공제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과거부터 좀 해주기도 했고 또 안 해주기도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많은 개정사항이 있었는데요. 네. 비사업용 토지가 과거 개정사항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중과세율이 확대됐거나 축소됐거나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다시 또 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네. 여러 개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3년의 개정사항이지만 추후에 또 세법 개정이 될 수 있어서 네. 양도 시점의 세법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토지 투기를 막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조금 일관되게 꾸준히 밀고 나가는 정책이 필요한데 너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합니다, 솔직히. 예. 보유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혼동이 많이 오시는 네.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구나 이 토지 투기가 계속 또 횡행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번엔 없어지면 또 언젠가 생길 거다 이런 믿음들이 있거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농장용으로 뭐 상추나 배추 같은 거 심으려고 논밭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예. 그것도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주말 농장용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농사 짓지 않는 분들이 이제 뭐 체험학습이나 이제 자연학습 자녀들과 그렇죠. 같이, 예, 그 다음에 텃밭 199 뭐 이런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이 도시에만 살면서 자연 모르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바여서 세법에서도 이 부분을 도움을 줬었는데, 주말 농장용 농지를 취득하시게 되면 제촌 또는 작용을 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그동안에는 제외를 해줬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부분은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개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이제 주말 농장용 농지를 양도를 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가 돼서 말씀드렸듯이 중과가 되는 거네요. 예, 중과가 되고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장특도 못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말용 농지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내년에 양도했을 때 세액을 꼭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촌과 작용을 하지 않은 주말용 농지이기 때문에 네. 주말용 농지여도 제촌과 작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차피 사업용 농지가 되기 때문에 네. 중과나 장특 배제가 된다라는 그 영향에서는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뭐 도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촌 작용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핵심적으로 많이 이제 그 자격 요건에서 어긋나는 게 이제 소득 요건인데, 근로소득자나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연 3,7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해는 작용을 하셨더라도 작용한 연도에서 제외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토지에 관련된 세금을 보면요. 이게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절세를 위해서는 이 땅이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좋다는 건데요.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예,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예,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부합을 하게 되면 사실 말씀드렸던 중과세율이나 장특배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사업용 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배워가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첫 번째로 기간 기준입니다. 네. 세 가지 기간 기준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양도일 직전 5년 중에서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에서 2년 이상, 또는 총 보유 기간 중에서 60% 이상을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사용한 경우에 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사용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사업용 사용에 대한 기준점의 첫 번째는 실질 지목에 대한 사용입니다. 즉 임야에 본인이 이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농지에 대한 기준점을 적용을 받으시는 거고, 농지가 어떤 사업용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본인의 기준에 맞춰 보셔서 사업용 요건을 확인하시는 거죠. 먼저 농지 같은 경우는 우선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소재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로서 기간 기준 동안 제촌 및 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있으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에서는 소득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3,700만 원, 그 다음에 제촌, 작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전부 요건이 충족한 기간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는 좀 기준이 아주 낮습니다. 결국 제촌이라고 하죠. 저희가 해당 시군구, 그 다음에 연접한 시군구, 그리고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거주만 하시면 임야 같은 경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핵심은 사실 대지세요. 대지 같은 경우는 가장 복잡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획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상 그 본인의 재산세 부과 기준이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사업용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별도나 분리면 대부분 농지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그 건물에 대한 연면적의 몇 배수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제외가 되는데, 그 부분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기준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나대지,
나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첫 번째로는 업무용 이제 주차장이나 야적장을 예시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에 부수되는 주차장의 일정 면적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너무 나대지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유료 자동차, 유료 주차장이죠. 유료 주차장 사업을 운영을 하시고 네. 그 연 소득이 토지가액, 즉 기준시가의 3% 이상이 매년 유지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도심에서 건물을 안 짓고 나대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차장, 유료 주차장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적장이나 하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물품을 적치하는데 최대 면적의 1.2배까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치장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 같은 경우가 그 한 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혹시나 가능하다. 도심에 가끔 이런 부분 있으세요. 그 약간 빌라촌이라고 하죠. 근데 나대지로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소유자가 무주택자면 660제곱미터까지는 비사토 제외가 가능합니다. 좀 특별한 사항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조건이 있는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라고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 꼭 양도 전에 꼭 세무 상담을 하시길 정말 권해드립니다. 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토지와 관련된 이 세금 변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